안녕하세요. 파락강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최근 신문 기사 중에서 우리 증시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을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기사 내용과 종목들이 뭐 앞으로 꼭 상승할 거다, 그럴 확률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시중에 너무나 많이 나온 이런 정보의 홍수죠. 그런 정보 속에서 이런 기사들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나 스스로 종목과 연계해서 관심 종목에도 편입을 시켜 놓어보고 그래서 그 흐름이 시작될 때 조금씩 매수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가 나와 있는 이런 신문 기사 자체 내에서도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거기서 좋은 종목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안목을 분명히 기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기사들과 종목들이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나만 중요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시장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특히 자금이 큰 매수 주체 세력에 의해서 시장에 관심을 보일 때 그 종목이 상승할 확률이 우리는 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테마주들, 뭐 최근에 일본과 문제 있을 때 애국주 테마, 거기에 가장 큰 상승률 보인 종목이 모나미잖아요. 모나미 같은 경우 이제 일본하고 적대적 관계면은 일본산 필기류 안 써갖고 자사의 국산 제품 애용 때문에 그런 반대급부로 이제는 모나미 제품이 많이 팔릴 것이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3배 이상이 올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시가총액이 3배가 늘어난다는 것이 그런 시장의 이슈 때문에 그렇게 가능할지는 아마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테마주들이 제가 예전에 정의했을 시 비이성적인 군중 심리가 만들어낸 정상적인 주가 상승의 과정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렇듯 시장에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비합리적이지만은 시장에 관심이 몰리면은 그 종목은 정상적으로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주가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사 내용을 조금씩 찾아보는 것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꼭 수익을 얻어서 재미도 있겠지만은 이런 기사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시장과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 재미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이런 기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웹보드 게임 핵심 규제 완화, NHN 네오이즈 판 키운다. 이 얘기는 정부가 일단 예전에 이제는 이 게임에 대해서 이제는 베팅할 수 있는 뭐 10만 원으로 제한된 웹보드 게임 일일 손실 한도를 최근에 이제 삭제한다는 내용을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웹보드로 수익을 얻고 있는 수익을 얻고 있는 이런 네오이즈나 NHN과 같은 이런 기업들에게는 앞으로 이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은 이 기업들에게 큰 수익을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신문 기사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는 NHN과 네오이즈가 큰 폭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이런 기사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중왕이 국무위원이 이제는 다음 주쯤에 이제는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한알령 해제가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미 화장품주는 금요일 날 뭐 큰 폭의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게임주도 이런 규제가 완화가 되면은 이렇게 위에 있는 기사, 국내 이제는 그런 웹보드 게임의 핵심 규제 완화라는 기사와 그리고 두 번째 기사, 이제 중국 왕이 국무위원 방문과 관련해서 이런 한알령 해제가 이제는 현실화 됐을 때 이렇게 게임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에
이 국내 핵심 규제를 완화했을 때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NHN과 네오 위즈를 이렇게 기사 연관 종목 NHN과 네오 위즈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NHN과 네오 위즈를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NHN 차트입니다. 차트를 항상 볼 때는 먼저 일봉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월봉부터 이렇게 한번 크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월봉의 21선이죠. 검은색 라인 21선을 지금 뚫어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이 종목도 월봉의 21선을 이렇게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은 좀 일단 저항점을 뚫어주면은 상승폭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봉도 보게 되면은 주봉에서도 지금 현재 21선을 올라타고 돌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지점 주가를 보면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렇게 중심 라인을 이렇게 잡고 이 위에서 큰 폭의 박스권 부분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의 현재 위치는 이 박스권 위치에서 중간 라인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이 박스권은 그냥 상하로 그냥 제가 눈대중으로 그냥 큰 틀에서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라인에서 지금 상승으로 올라가려는 중에 있다. 그리고 일봉을 봤을 때 당연히 이거 361선 노란선이죠. 아까 월봉 봤을 때 21선 위로 넘었듯이 현재 주가도 이 361선을 위에서 올라가 있는 상태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기관들이 계속해서 조금씩이나마 물량을 매수해주고 최근에 상승으로 21선 우상향으로 돌린 시점에서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9월 올해 7월쯤이죠. 이렇게 공매도가 이렇게 큰 폭으로 공매도들이 나왔는데 그 부위가 대략 이 부위일 것입니다. 아마 이 공매도 세력들도 주가가 이 361선을 깨고 내려올 때 이렇게 공매도를 많이 친 거 보니까는 월봉의 21선을 이탈할 때 그 이탈 시점을 주가 하락 지점으로 보고 공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매도 물량이 지금 매도했던 그 부위를 현재 주가가 위치하고 있다. 이런 지점에서는 우리가 이 공매도 세력들이 현재 숏커버링으로 다시 환매수를 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적은 물량으로 조금씩 환매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손익분기점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 부위에서 공매도한 세력들은 이제 손실이 보겠죠. 그 부위가 아마 외국인으로 보이는데 외국인 매도량을 봤을 때 이 부위를 넘어선다면은 숏커버링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다. 그럴 때 주가 상승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큰 폭의 상승도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 매수 물량도 주가가 바닥에서 상승할 시 개인들이 이제는 매도를 하면서 신용 물량도 현재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울러 11월 29일 지금 67,7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5일선이 65,360원. 단순히 퍼센트로만 계산했을 때 3%가 좀 넘게 현재 종가가 5일선 위에서 3% 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격도가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다시 재차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평선, 특히 5일선하고 이격도를 좀 줄이는 기간 조정이든 약한 가격 조정이든 아니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NHN도 바로 상승하기는 이렇게 시간의 모습입니다. 금요일 시간의 모습인데 거래량이 26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폭의 다음 월요일날 시초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시간의 거래량은 안 나왔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좀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이런 수급과 주가의 위치와 아까 신문 기사를 봤을 때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만은 현재 단기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5일선하고 3% 이상의 갭이 떠 있어 이렇게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NHN도 기사와 함께 한번 같이 차트를 봐봤고요. 다음엔 또 네오이즈 웹보드 게임과 중국 왕이 방문으로 인한 게임주의 긍정적인 투심이 살아날 수 있겠다. 이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우선 월봉을 봤을 때 당연히 일봉에서 사실 일봉의 이 361선만 보면은 월봉의 21선을 지지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지지하고 다시 올라갔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도 역시 보면은 이렇게 검은색 라인이죠. 21선을 현재 지지를 하고 이렇게 21선을 지지를 한 모습을 보였고 클릭이 잘 안 됩니다. 아, 됐구나. 21선을 지지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네오 위즈도 월봉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로 우리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주봉 역시 지금 장기적인 하락에 의했다가 한번 큰 폭의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쌍바닥을 쌍바닥을 찍은 다음에 장기 이평선들, 우하향하는 장기 이평선들 쌍방향으로 상승과 하락을 통해서 이제는 이평선이 밀집하고 이제는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급 또한 기관이 이렇게 하락 이후에 기관이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일부 물량 수익 실현 그리고 재차 매수, 이렇게 기관이 조금씩 계속해서 순매수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를 하더라도 주가 지수가 나쁘면은 하락은 어쩔 수 없겠죠. 이렇게 또 한 9% 정도 하락도 나오고, 다시 이렇게 매수했던 물량이 어느 정도 매도로 좀 나왔지만 그 수량에 비해서 큰 수량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다시 재차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차 상승을 시키는 모습. 그래서 현재 5일선이 21선 골든 크로스하는 그런 위치에서 주가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 종목 또한 5일선 위에서 현재 지금 16,650원으로 5일선보다 0.4% 위에서 위치하고 있는데요. 월요일날 시간의 매매는 0.3% 정도 올랐습니다. 이것도 거래량이 150이니까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사와 관련된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웹보드 게임 핵심 규제 완화, NHN과 네오이즈, 그리고 중왕이 국무위원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이런 화장품, 게임, 항공, 그래서 기사 연관 종목은 NHN과 네오이즈를 한번 봤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펜 엔터테인먼트 106억 원 규모 드라마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서 공급 계약이야 어느 종목이든 다 있는데, 제가 이 기사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펜 엔터테인먼트가 MBC하고 106억 규모의 이제는 두 번은 없다라는 드라마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지난해 매출액의 79.8, 80%에 해당되는 그런 규모로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러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반응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마도 금요일 날 주가 지수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장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큰 변동이 없었을 뿐더러, 또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이 정도 공급 계약이라고 하면은 펜 엔터테인먼트에 좀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을 이렇게 연관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우리 OTT 시장이 많이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넷플릭스 이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드라마나 방송을 보는데, 그런 OTT 관련 업체들한테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만큼 컨텐츠를 잘 만드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업체들, 그렇죠. 드라마 제작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업체들한테는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펜 엔터테인먼트도 한번 차트를 보면은 우선 증거금 100%짜리네요. 펜 엔터테인먼트. 이 종목도 보면은 우리가 이 노란색 라인 361선이죠. 이
361선은 월봉의 21선 부근일 것입니다. 이 월봉의 21선 부근을 일단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이 검은색 라인 이렇게 21선을 지금 현재 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월봉의 21선을 넘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도 실적과 수급과 뭐 잘 맞아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위에 상승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고 보고요. 주봉 또한 긴 횡보의 시간을 이제는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아직 위에 전고점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 물량이 이 윗부분에서도 충분히 있다는 내용이라서 다시 재차 이 고점들 저점을 낮추는 고점을 낮추는 이런 하락 추세 여기서 뚫는 모습이 나올지는 한번 시장을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흐름을 봤을 때 큰 폭의 하락이 있다가 이제 점차 상승을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을 해주고 이렇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쳐서 21선을 우상향으로 돌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21선을 타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까와 같은 그런 큰 공급 계약, 그런 계약이 있을 시 이 종목이 금요일 날도 그런 계약과 함께 6% 정도 올랐지만 이내 지수 하락과 함께 이렇게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은 지수가 좋아지면은 또 반응을 보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실적도 이렇게 결산 작년 봤을 때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실적도 크게 좋아지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다만 시간의 매매에서 보면은 한 6,300주가 총 거래량이 6,300주가 돼갖고 마이너스 0.21%로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6% 동안 단기 올랐던 거기서 매수했던 개인 세력들이 이제 시간에서도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아무리 좋은 기사가 있어도 주가 지수가 하락하는 날에는 이렇게 상승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기사는 저도 아마 나이가 좀 들어선지는 몰라도 이런 내용이 딱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마 젊은 분들은 잘 아시는 이 펭수, 그 펭귄 모양으로 해갖고 이렇게 방송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에 이 펭수가 이 캐릭터 관련해서 우리 지금 삼성 출판사나 뭐 토박스 코리아처럼 아기상어가 이제는 캐릭터로 관련돼서 이렇게 급등주를 막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펭수라는 캐릭터가 최근에 뭐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펭수 같은 이런 캐릭터와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은 또 단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 유엔젤 같은 경우는 아마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는 이 유엔젤과 예스24가 펭수 관련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유엔젤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러닝 플랫폼 이래서 EBS하고 컨텐츠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래서 이 펭수 자체가 EBS 뭐 연습생으로 뭐 들어간 뭐 이런 캐릭터로 EBS 거기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이 EBS와 컨텐츠를 위한 이런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종목이라서 이 유엔젤이 현재 아마 펭수 테마라면 테마겠죠. 거기에 대장주로 지금 주가 상승이 올랐다가 뭐 하락하고 금요일날 큰 폭으로 올랐다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예스24 같은 경우는 우리가 캐릭터 산업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캐릭터를 만든 원 제작사가 이제는 당연히 수익을 많이 얻겠죠. 하지만 그와 관련된 이 캐릭터 상품, 굿즈 이런 상품을 이 예스24가 이렇게 만들어 갖고 뭐 다이어리, 펭수 다이어리 이런 거 3시간 만에 1만 부 뭐 판매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굿즈를 판다고 해서 예스24도 이 관련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펭수 캐릭터 신드룸과 관련된 이 관련주는 유엔젤과 예스24인데요. 이 종목들도
이렇게 기사를 이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간단하게만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엔젤, 제가 이 종목은 금요일날 뭐 절반 이하로 떨어졌을 때 매수하면 힘들다, 그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고가 22에서 뭐 종가는 0.84, 이거 팽수 캐릭터 대장주입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갖고 이 차트만 봤을 때는 여기서 매수한 이 단기 세력들이 이렇게 거래량이 무려 2천만 주가 터졌습니다. 그렇죠. 이 종목이 실제 유통 가능할 수 있는 거래량이 한 얼마 안 될 거예요. 전체 종목 수가 수량이 1200만 주 정도 될까요? 한 1200만 주, 1200만 주 좀 넘을까? 1300만 주 정도 되네요. 근데 2000만 주가 넘게 당일에 11월 29일 날 터지면서 윗골이 23% 정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일단 정석적으로 봤을 때 차트상으로만 털어먹고 나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팽수 캐릭터라는 이 시장의 관심이 지금 시작한 부분이고, 점점 언론에서 계속 노출이 되고, 오늘 기사도 나왔는데 뭐 광고료가 뭐 5천에서 2억이다, 뭐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고, 뭐 한 기업에 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자사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은 한 편당 뭐 5천만 원이다, 이런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팽수라는 이 캐릭터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한 이 종목도 물론 단기 또 상승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한 번에 큰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을 이 팽수와 관련된 큰 폭의 이슈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하락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팽수라는 이 캐릭터는 지금 시작하는 캐릭터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유엔젤 지난주 금요일날 시간의 매매도 이렇게 7만 6천 주가 거래가 나오면서 1.84%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5일선하고 떠 있는 종목인데요. 월요일부터 이렇게 시간의 매매를 보는 이유는, 시간의 매매가 이제는 다음날 시초가에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장 마감 후 18시 이후 시간의 매매가 어떻게 흘렀는지는 한 번쯤은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젤이란 종목도 이렇게 윗골이 달고 큰 폭의 거래량으로 급등 뒤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간의 매매에서도 이렇게 약세가 나오는 모습, 월요일날 특별한 큰 소식이 없다면은 이 종목도 이렇게 시간의 매매와 유사하게 약세로 시작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팽수 캐릭터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고 나서 재차 또 한번 또 상승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스24라는 종목. 사실 유엔젤에 비해서 유엔젤이 대장주라고 그러면은 예스24는 뭐 기사에는 언급이 됐습니다. 뭐 관련주라고 기사에는 언급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뭐 거래량이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아직 시장에서 뚜렷한 관심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관심 종목에 등록시켜 놓고 이렇게 박스권에 있을 때 이런 팽수라는 캐릭터 굿즈 상품을 판매하는 예스24라는 종목이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된다면은 이런 종목도 몸집이 가볍기 때문에 또 금방금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신문 기사들 속에서 우리가 매매할 시 진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사 내용들, 수익을 줄 수 있는 기사 내용들과 그와 관련된 종목을 한 번쯤 이렇게 살펴보는 것, 그것도 우리에겐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신문 기사와 종목을 연계를 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안목이 키울 수 있다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보다 좋은 한 가지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렇게 기사와 6가지, 5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